한국경제로 허원순 위원 모시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그 전에 네. 광고 좀 하고요. 장 박사님 감사합니다. 책입니다. 네. 제 책이 아니고 네. 우리 장 박사님이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사봐야 되는데 네. 저한테 제자를 해서 이렇게 좀 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 수고하셨다 싶어서 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사봅시다. 그게 응원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별도로 사도록 하고요. 요거 하고 그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예, 오늘 제가 좀 우리 여기서 웬만해서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경제 칼럼이니까. 예, 좀 뭐 주로 경제 얘기도 많이 네. 했고요. 정치가 지금 경제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서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뭐냐? 이 얘기는 한국 정치가 지금 한국 그렇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예. 너무 잡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그 우리 경제 위기 큰 위기를 몇 개 기억나시죠? 97년도에 98년 넘어가면서 우리 외환위기 겪었죠. IMF? 외환위기 네. 겪었죠. 2008년,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라 해가지고 전 세계 미국에서 네. 왜 그 페니메 해가지고 저 금융회사들이 모기 질환이 도산하고, 부실되면서 네. 제가 금융이 우리가 크게 놀랐죠. 네. 그 다음에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재정위기. 그래서 이른바 저 무슨 그리스, 스페인, 그리스, 예, 포르투갈 네. 여기는 말 그대로 재정이 과도하게 빚을 막 내가지고 과도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재정위기 다 양상이 다릅니다. 제창이 우리가 외환위기는 말 외환이 모자라서 그런 달러가 모자라서 그래서 뭐 그때 환율이 치솟고 고금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외환위기. 그다음에 남유럽 같은 데는 재정이 부족해 재정위기. 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부실하게 해가지고 그게 금융위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는 사실은 산업위기 비슷해요. 산업. 그러니까 예컨대 해운, 네. 그다음에 조선 뭐 대표적인 경우고요. 조선, 해운, 철강. 철강, 그다음에 일부 건설사, 석유화학. 예, 예. 석유화학 이런 게 이제 네. 사실은 산업위기인데 사실은 어떤 쪽의 위기가 오더라도 방법이 조금 진행되면 양상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요. 네. 뭐 하여튼 뭐 대량 실업이 무슨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성장이 정체가 되고 네. 막 금리는 때로는 저 치솟기도 하고 저금리 정체 그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 순서대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네. 경제적 약자가 맨 먼저 순서 경제적 약자와 경제적 강자가 있다면 제일 여기서 먼저 고통을 받고 네. 고통에 받는 정도 고통의 강도도 경제적으로 약한 약자가 제일 사람보다 크고. 그걸 받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준법 정신을 안 해가지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리면요. 네. 무법천지가 되면은 저 백주도 대낮에 저 무슨 민노총이다 뭐다 해가 불법 폭력 시위 해가지고 무법천지를 해버리면 누가 다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 순서대로 다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비용으로 경호원 할수 고용할 없는 수 있는 사람은 안 다칩니다. 안 다치죠. 네. 저 폭력 좌판 벌이는 사람들 시장 통에 겨우 하고 있는 사람들 동네 조물하게 주먹다리 네. 가서 개판 만들어 버려요. 경제 위기가 오면은 경제적 어려운 순서대로 다친다 네. 이죠. 이런 위기가 지금 돌아가는 해운 우리가 나오는 저 조선 이런 네. 걸 보면은 거제도 같은 걸 러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거제도가 얼마 사이에 1,600개, 네. 1,600개 일자리가 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이 문 닫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도 위기로 갈 수도 있는데도 정치 위기가 이런 것들을 가중시킨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히려 한국의 정치가 경제 위기를 막아야 될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가속 페달을 그렇습니다. 밟았다. 그래서 네. 우리의 이 상황을 말하자면은 정치 위기에 준한달까요? 네. 새로운 경제 위기의 새로운 양상으로 정치 제도발 혹은 부실한 정당과 부실한 국회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처럼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경제 성장이나 기타 말하자면은 이 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선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봅시다. 최근에 뭐 제가 대통령을 옹호한다든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 정 네. 대표님 마찬가지지만 다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 그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했죠. 기업활력법, 네. 소위 원시화법이라는 거 제발 좀 처리해달라. 그거 안 하면은 대량 실업 나오고 하면 어떡할래? 네. 누가 책임질래?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 환경에도 앞서 뭐 사설 썼고 재계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활력법이라고도 하고 뭐 기업 구조조정 뭐 특별법 정식 이름은 그렇고 그동안 원시화법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자 부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해운 조선 이런 거 있으면 5대 산업 그 외에도 점점 퍼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부실한 기업이 빨리 M&A가 이루어지도록 부실한 물건대로 팔리고 또 끼리끼리 비슷한 거 짝짓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왜 예를 들어 기업 부실한 게 2개 합치면은 뭐 인원도 겹치는 부분 빼고 원가도 절감해가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른바 클린 컴퍼니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클린 컴퍼니를 만들고 나부 부실 자산을 만들어 배드 컴퍼니를 처분하고 뭐 이런 구조조정 하는데 이 구조조정을 하는데 법에 걸리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커피 하려면은 세제 문제도 있고요, 금융 문제도 있고 공정위가 이게 독과점 하는 거 아니냐 공정위 보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상속세, 정여세 뭐 해가 걸린 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법 때문에 이 구조정을 할래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원시화법은 뭐냐면은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해가 요 법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전부 다 한꺼번에 일괄 처리해가 빨리 촉진되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기업을 일단 살리자. 기업 회생법. 그러니까 부실한 기업들을 살도록 길을 만들어 주자죠. 꼭 살리자도 아니에요. 살도록 만들어 찬스를 주자.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완전히 좌초되고 부도나진 않으니까 나아질 거다. 그중에 살아나는 기업도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건데 이게 야당이 그동안 안 된다 해가지고 정기국회 때 안 했죠. 그다음 뭐 임시국회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상관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가관입니다. 특혜다 이거예요. 아 그게 왜 특혜입니까? 막 어떤 의미에서 보면 특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 정치나 여기에서는 저거 특혜야 하는 순간 그다음 이성적인 논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특혜하면 저 나쁜 놈. 특혜를 주면 제 생각에 특혜를 줘서라도 특혜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저거를 구조조정을 하게 만들고 부실한 걸 처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량 실업이 안 나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유지를 해가는 게. 기업이 존속돼야 실업이 안 나올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은 살아야 고용을 하든 뭐. 기업의 최대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존속, 지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선 자업이 유지가 되고 일자리가 또 그 좀 나아지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아니, 이익을 안 내도 그 기업이 돌아가는 하나 더 하면은 기업인들 직장인들한테 월급 주니까 그 근로소득세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기여를 하는 거죠. 이익을 또 내면은 이제 법이지 별도는 내지만 그 세금이 내고 그다음에 실업 한번 되면 정리도 못할 텐데 특혜다 하는 이유로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라고 서비스 산업 기본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도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획부총리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하고 민간의 위원장회가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 공공 부분에 있는 이게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도 서비스 산업을 해가지고 막 규제를 없애자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도록.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무수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병원이 영리를 쫓아서 이제 한다. 병원이 영리를 쫓지 않는 대한민국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의술은 인술이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 공짜로 진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은 병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를 뭐랄까 아마 나쁘게 하나 모집이고 연재를 유치하는 변호사 사무장이 어디 사건 유치하듯이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바뀌면은 왜냐면 병원도 유지가 돼야 되니까 어디 우리는 좋은 서비스를 줍니다. 이 아픈 분 있으면 우리 병원 오십시오. 뭐 홍보를 할까? 좋게 뭐 홍보 안 내고 달리 보면 유치인데 병원이 환자를 유치해가는 이거는 공공 의료가 아니고 나쁜 서비스므로 안 돼. 그 서비스 하는 벌점 반대분 논리가 그거예요. 이런 거를 정기국회 그렇게 되면서도 안 해주고,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 활력법, 아까 말한 구조조정 촉진법, 원시화법을 했던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 서비스 산업 불법법이가 광대하게 서비스를 하나의 산업을 보고 하는데 이거 안 된다. 그다음에 저것도 있구나. 전번에 노사정 합의에서 미니멈을 해가지고 노동개혁 지금 하자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부가 줄 수 있는 당근책은 다 줬습니다. 뭐 임금 피크 하면은 거기에 세제 지원해 주는데 거기 몇 개 이제 저성과자를 뭐 처리한다든가 뭐 몇 개 있는 게 그 노동 근로기준법이라가 노동 관련된 5개 법안에 흩어진 내용인데 그것도 언제 할지 몰라요.
그 뭐 이번 국회야 뭐 거의 이제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내년 그러니- 4월 총선인데. 그러니 보십시오. 그거를 이제 정기국회가 워낙 임박하니까 예산이 끝나니까 정기국회 끝나고 임시국회를 해서라도 하자라고 네. 이야기가 조금 될락말락했죠. 그렇죠. 그죠? 될락말락했는데 야당이 저 모양이 되면 야당이 저 모양이라는 건 요 우리 나가는 시점 기준으로 한번 간단히 짚고 가자면은 뭐 이제 분당이냐 당권 싸움 뭐, 해가지고 네. 뭐 사실상 분당이고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다음 대통령 출마에 누가 나가느냐 그리고 그 대통령 출마 2017년 대통령 선거 있으니 그 앞서서 내년도 총선에서 새싸움에서 누가 공천권 행사해서 더 잡냐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내년 총선 그거 하려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나라 경제가 잘 되고 뭐 더 고용이 늘어나고 이런 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당리당략이 우선순위다.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이런 오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건 뭐 오해가 안 제가 볼 때는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가겠다는 네. 거고 그 대선이 전초전에 내년에 국회의원 수를 모아서 패거리를 모아야 되니까 거기서 공천권과 누가 이제 하는 거고 그 싸움이 지금 안철수 문재인 싸움이고 그러니까 질이 밀려니까 새누리당은 자 협상 좀 하자 임시국회를 잡으니까 대상이 없는 거예요. 네.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비상사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상사태가 맞아요. 맞아서 정의회 씨, 그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하라. 네.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그 중에 주요한 권한 하나가 직권상정. 직권상정권. 법안이 여야 간에 아닌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직권 네. 말을 국회의장의 직접 권한을 해서 어떤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서 두드릴 수 있는 네.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양반도 폼 갖추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죠. 또 스타일리스트.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가 그런 네. 악역을 맡기 싫은 거야. 안 하니까 이 법이 언제 처리되냐 말이죠. 기업 구조조정 아까 말한 그게 처리가 안 되면은 일자리가 부실한 기업들이 좌초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못 보면 그 많은 예를 들어 한 기업에서도 몇백 개 그런 게 업종별 몇천 개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 실업자들은 그 찾아가면 어떡할 거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금융위기는 다양한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위기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환이 부족해서 오는 우리나라는 지금 외환위기는 당장은 없다고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에 흑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3,800억 달러인가 이것도 뭐 경제 나빠지면 순식간에 나갈 수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버틸 수 있고. 상당히 지금은 그거는 네.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그때 1997년 그때 외환위기 때 우리가 워낙 대여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방비를 많이 잘 했고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이 됐으니까 괜찮아요. 두 번째 재정 위기도 우리가 복지 때문에 복지에 과다한 지출을 한다 해서 하지만 우리의 정부의 직접 부채는 내년에 늘어나서 우리 GDP의 40%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유럽 국가의 기준으로 유럽 기준하면 그게 나라 전체의 1년 생산 GDP 한 60%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아직 네.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건 좀 덜하고. 그다음 금융위기도 그때 미국식으로 그 미국 월가의 그 참 막 무한정 막 탐욕스러운. 탐욕적으로 네. 가서 몇 천만 달러를 그 CEO 주고 그다음에 모기지는 돌리겠던 그런 거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워낙 하고 있어. 그건 덜한데 이제 산업에서 이제 문제가 좀비 기업들 우리 네. 전에 얘기했잖아요. 좀비 기업 처리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좀비 기업이 구조조정 되게끔 부실 기업들이 정리되게끔 해야 될 정부와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자고 법을 가지고 간 걸 국회가 할 의사도 없고 안 했는데다가 이제는 할 주체도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좀 어떡하냐 이겁니다. 야,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제 위기지만 정치발 경제 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뭐라 붙여야 되나 국회발 정치만 제대로 돌아가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경제 위기인데. 예 그러니까 네. 아직 경제 위기가 완전히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정치만 제대로 가도 장부에서 말 맞다나 그 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텐데 네. 리스크를 더 키웠다 이겁니다. 저 얘기는 야, 키우고 이거는- 있다. 그러니까 이러고도 우리 정치가 제대로 가는 서비스를 정치란 게 우리 경제가 무수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다 공공이 돌아가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그 세금을 쓰는 데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월급을 받는 거고 또 그거 가지고 국회는 기관을 운영하는 거고 더 나은 네. 걸 해달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건 경제고 정치는 돈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걸 나눠주는 나누어 쓰고 거지. 그 돈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끔 네.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세금을 거두고 민간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돈이 나오도록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국 경제는 큰 탈 없이 잘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렇게 착각들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세계 경제 위험에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미국 금리 올리는 문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네. 된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정말 그
위험을 못 느끼는 안타까움이 그 있습니다. 그 정치 싸움이 아니다 이 제 얘기는. 도와달라는 거는 아니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도 좋으니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그렇습니다. 예. 이런 애절한 심정이. 예, 지금 정신 차려서 야당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 해줄 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애절한 하소연이 재계로부터 경제인으로부터 정치권에 제발 좀 전달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